도내 소규모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내 한 대학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 보증을 서는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한도가 소진돼 당분간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1일 고성 산불 당시 불길이 번지는 위험한 상황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진화에 나선 용감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인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 선정에서 춘천이 탈락했습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셈인데 강원도와 춘천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이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 2곳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 가속기 예정 부지를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 2곳으로 압축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유치계획 발표에서 방사광 가속기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몰린 수도권과 불과 40분대 거리고 남부 지역과 달리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부지 선정 기준에서도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꼽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후보지에도 들지 못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남산면 일대에 계획했던 가속기 혁신도시 조성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는 대덕특구 등 관련 연구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전남 나주는 정치력 등을 앞세워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이 왜 이들 지역에 밀려 했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인 작은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며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감염 여부, 돌봄 수요, 원격 수업을 위한 출석률, 학생과 학부모 요구 등 학교별로 상이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전체 학교의 46%에 해당하는 248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1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20일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정하면 아무튼 그날 때 이제 1, 2, 3학년이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순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방과 후 수업도 재개합니다. 문제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입니다. 일단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도 2장씩 지급합니다. 교실과 급식소 간격 유지에 교실 급식과 간편식까지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 25, 26명씩 되는 애들 책상을 최소 띄워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요일별 수업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수업일이 다가올수록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내 한 대학이 40명 이하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대학 캠퍼스가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 유지합시다. 1m씩만 떨어져 주세요. 강의 건물에 들어설 때도 1m씩 거리를 두고 손소독과 발열 체크가 진행됩니다. 식당에는 비닐 장갑과 칸막이가 놓여 개별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한라대가 40명 이하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주간의 부실한 비대면 수업이 불만이던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크게 반겼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 교수님께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대면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도 많아 대부분 온라인 수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과제를 수행하면 출석을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출석 인정을 통해서 출석과 관련돼서 유예 조치를 취했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 스스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 연장으로 학생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불만에다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한라대의 선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12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는데요. 당시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 3명이 무려 7톤의 물을 농약 살포기에 싣고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이 이산저산으로 번져나가던 지난 1일 밤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던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에 특이하게 생긴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서 농산일을 하고 있던 정일모, 정학목 씨 형제가 몰고 온 대형 농약 살포기였습니다. 한 번에 4톤과 3톤의 농약을 채울 수 있고 150m 거리까지 멀리 살포할 수 있어 정 씨 형제는 소방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났으니까 그냥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불났으니까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건 거지 아니 그런 이유는 없어요. 1년 전 이맘때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형제는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무작정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연기 속에서 급수를 위해 3번씩이나 엉복해가며 놀랍게도 21톤의 물을 뿌렸습니다. 무려 5시간 넘게 화무와 사투를 벌인 끝에 잿더미가 될 뻔한 주택 두 채를 구했고 인근 군부대 탄약고까지 지켜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숨쉬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 장비가 다음부터는 보호 장비를 좀 챙겨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신속 정확했던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과 함께 용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힘입어 이번 산불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많이 고마웠죠. 그 정일모 씨가 와가지고 불 꺼주니까 그 인간인이 와가지고 그 기계 가지고 있으면서 불 꺼주고 하고 고맙지요. 같이 산불 진화에 나섰던 동료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걱정이라는 이들 형제. 오늘 당장 다시 산불이 나더라도 주저없이 현장으로 트럭을 몰겠다고 말합니다. 또 가야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 이어 일반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는 주민은 11일부터 공적 마스크처럼 해당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길 원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72만여 가구로 4,345억 원 가운데 631억 원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지원금 신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는 춘천시 전체 인구는 전체 가구는 12만 2,252가구로 모두 77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가구 구성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과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5명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을 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당분간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줄 때 진행되는 올해 재보증의 한도가 코로나19 대출로 4개월 만에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재보증 한도를 추가 부여해줄 때까지는 소상공인들의 신규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정부의 긴급대출이 오늘로 끝났고 오는 18일부터 2차 사전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9일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철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지난달 18일부터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총 확진자 53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일상생활 방역 단계가 시작되지만 자가격리자가 821명에 이르고 해외 입국자가 계속 이어져 강원도는 비상근무와 방역 작업을 석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결혼식장, 체육시설과 영화관 등 31개 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실태에 대해 중앙 합동 점검도 시작됩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4,066억 원의 강원도 2차 추경 예산안과 1,865억 원의 도교육청 1차 추경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안에는 논란 끝에 통과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비 256억 원을 비롯한 필수 현안 사업비 2,6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다시 상정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취지에서 공무 차량 구입비와 상임위 방청석 의자 교체비 등 2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축될 25층 오피스텔을 두고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동문회 측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춘천고와 성수고, 성수여고, 중앙초교 동문회와 학부모 50여 명은 오늘 도청과 춘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 앞 고층 오피스텔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고층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학교 앞 교통 혼잡으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춘천시와 도교육청이 건축 승인을 재검토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 페이지에 문화재 시골 조사 도중 토양 오염 흔적이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현장 조사를 한 뒤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옛 캠프 페이지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환경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됐고 현재는 복합 시민공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캠프 페이지가 토양 정화 기준을 충족해 춘천시에 반환됐습니다.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제군은 내일부터 지급 방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5,486세대에 대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화천군은 한 세대 가구 30만 원을 기준으로 2세대부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